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만사오케이의 돈 되는 1000만원 소액토지. 만사오케이로 활동하고 계세요. 신동기 님이시고요. 책 속 부록은 행정 관련 서류 샘플이 들어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못생긴 땅으로 3000만원을 번다. 투자금 적고 규제 덜 받는 토지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할 때 라고 주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세는 소액 토지라는 거죠. 정말 1000만원으로 토지를 살 수 있나요? 토지를 잘못 사면 오래 묵히지 않나요? 왜 소액 토지가 대세인가요? 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나누고 계십니다. 만사오케이 신동기님은 소액 토지 전문가로서 투자법인의 대표세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적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토지를 활용해서 최소 50%에서 최대 2000%까지 높은 수익률을 내는 그런 소액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나눠드리면, 일단은 실제로 이 저자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으로 땅을 매입해서 몇 배의 가격에 매도하는 투자를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무려 160건 이상을 했다고 하십니다. 수익률을 따져보면 최소 100%는 되겠다 싶을 때에만 투자를 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50% 정도의 수익은 기록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부동산을 사야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이제 시드머니를 더 많이 모으면 그때는 또 이제 장기 투자할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비드 경매도 그렇지만 특히 공매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가 상대적으로, 특히 땅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땅값도 많이 오르는데, 사실 이렇게 개인 간의 채무가 얽혀있는 경매의 경우에는 이해자 관계자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이제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온비드 공매에서는 채권자가 국가인 만큼 상대적으로 감정평가가 덜 예민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평가가 낮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잘 고르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매와 공매는 무조건 배워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봐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경매와 공매는 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토지 투자에서 경공매가 더 빛나는 이유, 이 장은 저도 좀 꼼꼼하게 읽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소토지, 즉 자투리 땅의 경우 감정평가가 비교적 저렴하다. 앞서 말했듯이 경공매에서는 그 감정가를 산출할 때 기존에 거래됐던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과소토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토지의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서 매매 사례도 적고, 과소토지인 경우에는 주변의 비교 대상이 드물다 보니까 몇 년 전의 매매 사례를 근거로 물가 상승분만 더해서 감정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개발 호재나 발전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매의 경우에 상당수는 세금 체납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잘만 고르면 굉장히 좋은 땅들을 좋은 가격에 고를 수 있는 게 또 이런 경공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땅의 계급장을 알려주는 공법 지식, 어떻게 공법 지식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공매의 소송과 협상의 기술이 더해지면 거기에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가격에 사서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뭐 하나하나를 나눈다기보다는 이 목차들이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 남들이 안 보는 땅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땅으로 19일 만에 1,000만 원을 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거래가 가능한지 실제 저자가 겪었던 하셨던 사례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땅을 좌지우지하는 작은 땅의 위력, 도심지 과소토지 건축 협정에 대해서도 한번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지목에 속으면 기회를 놓친다. 도로부지 투자와 부당 이득 청구 소송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쓱쓱 읽으면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토지 분할 청구 소송, 지적 측량이 있고요. 수익률은 결국 협상으로 결정된다. 협상과 대화의 기술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맹지도 돈이 된다. 맹지 투자와 분할 매도.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살펴야 하는 이유, 개발 촉진지구 토지 보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런 목차에 있는 개별 케이스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토지를 투자할 때, 경공매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하고 맞는 건 뭐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투자의 어떤 근간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 나한테 맞는 아이디어들을 찾아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그리고 경공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책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